네. 연이은 북한의 강경 대응, 그 의도는 무엇인지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주 원장,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500발을 발사했다. 그것도 예. 해안포, 방사포 500발을 발사했고요. 이렇게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 이유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표면적인 이유는 오늘 10시, 오전 10시에 우리 한미연합 해병 상륙 훈련을 쌍용 훈련이죠. 예. 포항 일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며칠간 계속 진행됩니다. 10시에 했던 것은 상륙작전을 개시했던 시간이고 상륙작전 하기 전에 한 며칠간 상륙작전 사전 훈련 그리고 상륙을 했으면 이제 진공 훈련을 하고 진격을 해야 되니까 진공 예. 훈련을 이제 앞으로 며칠간 하는데 그 쌍용 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의 사격 훈련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수 있고 예. 내면적으로는 이제 지난 그 헤이그에서 우리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때 4월 17일 날 예. 한미일 안보 관련 회담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 바로 육자회담 관련해서 회담을 하기로 한 것인데 그 육자회담 관련한 회의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육자회담 당사국 중에서 중국은 지금 빨리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큰 입장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계속 하자고 하고 네. 있죠. 그런데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비핵화 사전 조치 없으면 회담을 하기 어렵다라고 예.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련해서 지금 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줘서 예. 이를테면 우리 남한 국민들에게 북한의 도발에 대한 피로감을 줘서 뭔가 빨리 개선되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라라는 그런 피로감을 줘서 예. 한미일 그 안보 회담에서 비핵화 사전 조치 없더라도 육자회담을 하자라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그 피로감 주는 도발을 하지 않았는가 예.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상적인 훈련이라고 이제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국방부에서는 계획된 도발이라고 이제 오늘 브리핑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계획된 도발이죠. 예. 왜냐하면 포사격 훈련을 하면 예. 우리도 포신을 남동쪽, 남서쪽으로 돌려서 북한에는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사격을 합니다. NLL이 워낙 가깝게 백령도, 연평도에 정말 코앞에 NLL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이렇게 포신을 돌려서 하는데 지난번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남서쪽으로 포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것을 자기네 핵이라고 공격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정말 도발되지 않은 계획 그냥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하면은 다른 쪽으로 사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쪽을 향해서 완전히 남쪽을 향해서 사격을 했고 특히나 지금 남쪽 NLL을 넘어서 100여 발이 5분의 1이 NLL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넘어온 게 3.6km를 넘어왔다고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NLL이 연평도 앞에서는 2km 앞이 NLL이에요. 연평도 예. 섬에서 2km 앞이 NLL이고 예. 백령도는 한 5, 6km 앞이 NLL이에요. 그럼 백령도 앞에 아마 3.6km 정도를 침범했을 것 같은데 연평도 같으면 3.6km를 침범해서 바로 섬에 맞았죠. 내륙, 예. 그러면은 이제 백령도 앞 같은데 백령도 앞이라 하더라도 한 5, 6km 앞이 NLL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해안선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인데 백령도 앞에 북한 해안포대가 불과 한 12km 정도의 해안포대가 전개돼 있고 내륙에 있는 걸 하더라도 17km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한 10km 정도 사정거리, 최대 10km 정도 사정거리 또는 뭐 한 6, 7km 정도 사정거리인데 그것이 오늘 바람도 크게 안 불어요. 그리고 북한은 해안포가 평사포입니다. 곡사포는 이렇게 하늘 높이 솟구쳐서 고글거리면서 날아가는 곡사포인데 해안포는 거의 평평하게 이렇게 날아오는 직선으로 예, 날아간단 직선은 아니지만 조금 예. 거기 완만해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바람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3.6m나 6km나 남쪽으로 더 내려왔다는 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도발이다. 이 정도는 해도 예. 남조선이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계획된 도발로 볼 수밖에 없죠. 철저하게 계획된 도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쌍용 훈련 말씀도 하셨고요. 연례적으로 하는 우리 훈련에 이렇게 북한이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뭐 두 가지 다 동의를 드리고 저는 조금 이제 정치적인 해석을 하자면 예. 역시 이제 외무성 성명을 보게 되면 쌍용 훈련을 이제 평양 점령 훈련이다. 물론 그 전부터 이제 키 리졸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다 뭐 이런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만은 어떻든 인식 자체가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 그런 훈련이 아니냐는 그런 위협감이랄까 포유 의식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 정권은 출범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어떻든 건 아직까지 불안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김정은 정권을 갖다가 한미 어떤 연합 작전 훈련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예.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이제 아까도 이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북한이 지금 당할 차례입니다. 우리 군에게. 2010년 자기들이 많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좀 당할 차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하게 이번에 만약에 자기들에 대해서 손을 대게 되면은 자기들도 강하게 응징을 하겠다. 또 충분히 그런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다. 예. 그런 것들을 지금 과시하기 위해서 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 플러스 정치적인 의도가 당연히 이제 담겨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남한의 인명을 갖다가 사람을 직접 그 2010년 연평도 포격처럼 살상을 해서 정말로 이제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해서 2배, 3배, 지금 3배 지금 보복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협적인 사격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역시 이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폭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물론 한편으로는 장성급 회담을 열자고 한 것은 한편으로는 항의도 할 겸 사실은 자기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무슨 뭐 남한하고 전쟁하자는 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의도로 장성급 회담을 재빨리 지금 제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현재 이제 주민들 몇 분과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요. 포소리가 이전에 비해서 좀 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포소리가 큰 거는 예. 아마도 이분들이 우리 K9 자주포 소리와 예. 북한 측에서 들려오는 포소리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K9 자주포 소리가 좀 컸지 않은가. 왜냐하면 K9 자주포 애칭이 썬더예요. 천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겠죠.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 포소리고 저쪽이 이제 북한 포소리고 물론 크게 들리는 거는 K9 자주포 소리일 거고 예. 좀 작게 들리는 거는 이제 북한의 포소리일 텐데 네. 그 인터뷰를 하신 분들이 크게 들렸다라고 하는 그 포소리가 예. 우리 포소리인지 북한 포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북한이 지난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예. 이 황해 남도 지역에 신형 또는 그동안 없었던 포를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170mm 곡산포라는 걸 배치를 한 것을 작년 김정은이 현장 지도를 할 때 그 170mm 곡산포가 배치가 된 것이 사진에 나왔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의 어떤 군사 전략을 조금 무력화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정거리가 이 포가 54km에서 70km에 이르는 포인데 우리 K9 자주포가 사정거리가 40km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항상 도발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사정거리 54km짜리를 우리에게 쏘면 우리는 사정거리 54km짜리 있어야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데 예. 우리 포의 최대 사정거리 40km예요. 쏠 수가 없죠. 물론 오늘 공군 F-15K 전투기가 초계 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전투기를 동원해서 폭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확전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포사격은 포사격으로 대응해야 사실은 뭐 거기까지 끝날 수가 있는데 포사격에 미사일 대응을 한다. 이것은 사실 또 다시 미사일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김관진 장관이 항상 지금 뭐 김관진 장관에 대해서 뭐 북한을 암살하겠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아주 그 나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김관진 원점까지 타격하겠다고 해놓고 못하네? 라는 어떤 이런, 어떤 그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 북한 지역이 지금 여기가 26사단, 예. 28사단, 33사단, 41사단, 이런 4개의 사단과 77 포병여단, 88 방사포여단, 뭐 이런 여러 가지 포병여단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연평도 이후에 훨씬 더 증강됐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병력이 증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력이 증강됐다고 증강됐다. 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해안포 아니겠습니까? 네. 900여 문 배치되어 있다고 하고 뭐 쏘고 숨고 뭐 이렇게 돼서 좀 타격하기도 어렵고 이런 구조라고 하는데 그 위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해안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76mm 평사포가 있고, 또 150mm 정도 되는 152mm 평사포가 있는데요. 지난번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던 게 두 가지 포가 했는데, 하나는 76mm 평사포, 네. 하나는 122mm 방사포는 해안포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네. 따로, 논 같은 데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쐈던 것인데요. 이 두 가지 포가 사실 발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 사정거리가 이제 76mm 같은 경우는 한 12에서 14km, 또 152mm 같은 경우는 한 27km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우리의 연평도 포격도발 때는 사실 이 동굴에 있는 것을 딱히 타격할 수단이 없었어요. 그 연평도 포격도발 당하고 나서 우리가 급히 이스라엘에서 스파이크라고 하는 미사일을 도입했습니다. 아, 예. 이 스파이크 미사일이 사정거리 한 22에서 25km 되는데 동굴은 동굴 구멍이기 때문에 우리 K9 자주포가 대응 사격을 한다 하더라도 곡사포예요. 그래서 동굴 구멍을 이렇게 꼬린시킬 수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급하게 도입한 게 스파이크 미사일이고 해서 북한도 아마도 이 스파이크 미사일이 우리 해병대가 지금 대량으로 지금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지금은 반격할 수단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우리 전력도 충분하다.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능력 있고 예. 그리고 의지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오늘 아침에 했던 쌍용 훈련을 지금 포항 현장에 직접 가서 참관을 하고 이제 막 지금 서울역에 도착해서 예, 예.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예. 오늘 아침까지 제가 그 해병대 사령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해병대 사령관은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 정말 어떤 그 강력한 복수 의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해병대 사령관이 과거 백령도의 유교 단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그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을 하는 것을 바라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도발을 한다면 연평도 포격 도발에 당했던 그것까지 더 엎어서 정말 그 해안포 있는 그 절벽을 아예 그냥 형체를 예, 바꿔버릴 예. 정도로 반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또 김관진 장관도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북한도 아마 그걸 다 알 겁니다. 네. 오늘 북한의 이제 포사격이 그 포사격 하나만으로 이제 지금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북한의 흐름을 보면요. 일단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남 비방 수위를 상당히 이제 높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포사격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경우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지금 미사일이라든가 예. 뭐 각종 이제 다연장포, 그다음에 이제 해안포, 뭐 온갖 것을 다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네.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신 선생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쪽을 향해서 NLL을 향해서 이제 쏜 것까지.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도발은 오늘 정도로 해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를 하면 저강도, 저강도, 중강도 정도의 도발이랄까 위협 그런 것들은 대충 끝난 것 같고 이제 핵실험 문제만 남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더 강력히 항의라고 또 유엔 안보리 제재로 넘어가서 안보리 제재가 또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대충 종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앞으로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테면 한일 공조 또 한중 공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정치적인 해결 방향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에 따라서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재래식 도발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핵 실험으로 갈 건지가 이제 결판이 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우리나 북한이 저렇게 위협을 했다고 해서 물러설 또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제재를 하든지 응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핵실험이라고 하는 그런 강수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제 최선의 시나리오는 핵실험을 안 하는 겁니다만은 예. 최악의 시나리오 쪽이 더 무게가 실리는 좀 형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은 정말 그 3회 초에 몰려 있고 점점점 코너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중국까지도 어떻든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지금 우군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런 상황에서 빠치산식으로 무장력을 통해서 돌파를 해 나갈지 아니면 상황이 불리하니까 대화 국면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될 건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북한이 엄중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주 180도 전환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화 국면으로 빨리 나와라.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이제 제안도 해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북한의 최대 목적은
핵을 인정받는 것이다. 핵 네. 보유를 인정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요즘의 정세를 이렇게 보면 느닷없이 뭐 한미회담, 한중회담 하는데 모든 어떤 그 국제회담에서 북핵이라는 것이 화두입니다. 예. 과거 어느 때도 이 정도로 북핵이 화두였던 적이 잘 없거든요. 뭐 FTA다, 경제다, 뭐 다른 교류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오직 지금 북핵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이 정말 정상들 간에는 공유하고 있는 정보는 북한의 핵이 정말 임박했다라는 예. 인식을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예 인정받아버리는 그런 것이 이제 북한의 최대의 목적인 것 같고 예. 그러려면은 이제 육자회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한미일은 비핵화 선행 조치 없이는 안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서로가 쳇바퀴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예. 핵을 인정받고 육자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한미일의 입장을 바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피로감을 누적시키는 이런 이제 도발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지난 이제 노동미사일을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추가되는 예상은 저는 노동미사일 발사를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한 번 더 하는데 사정거리를 900km로 늘려서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650km 노동미사일을 쐈는데 예. 왜 900km인가 하면 노동미사일 사정거리가 최대 1300km입니다. 예. 1300km인데 탄두 중량 800km를 얹어서 쐈을 때 예. 1300km예요. 그런데 북한은 핵을 뭐 탄두에 한 1톤 정도로 이렇게 소형화했다고 본다면 1톤짜리를 올렸을 때는 900km 정도를 날아간다고 과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1톤 정도 했다. 그래서 900km를 날린 것이 예. 바로 이게 핵미사일을 쏘는 것이다. 라는 예.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노동미사일 한 900km 정도로 쏘아서 미국과 일본을 강력하게 자극을 한 이후에 예. 17일 그 한미일 예. 그 안보 관련 회담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만약에 사전 비핵화 선행 조치 없이 육자회담으로 가자라는 예. 것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올 것 같고 거기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면 핵실험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4차 핵실험이 이루어진다면요. 이제 기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핵실험이 3차까지 이루어지면 핵무기가 상당 수준 이제 개발이 된 것이다라고 봐도 된다라는 분석도 많은데요. 4차 핵실험까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3차 핵실험으로 사실은 북한의 핵 능력은 이미 좀 말하기 싫지만 정말 완성이 됐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4차 핵실험을 한다면 뭐 지난번보다 오히려 만약에 위력이 작다면 그것은 이제 다시 퇴보를 할 수 있지만 예. 지난번과 비슷한 위력이 나온다면 뭐 그것은 핵 능력의 안정화 그리고 핵 폭탄은 탄두의 소형화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뭐 지금 뭐 북한이 또 다른 형태의 핵실험을 한다 이런 예. 말을 지금 어제 했지 않습니까? 그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은 수소폭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던데 수소폭탄까지는 아직은 못 갔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수소폭탄은 핵탄두로 핵 분열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기폭제를 핵탄두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예. 것은 핵탄두를 아주 소형화시킬 수 있는 예. 기술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을 것이고 증폭 핵분열탄 정도로 이렇게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북한의 사격 훈련과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 그리고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